안 되면요, 본선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건설 아무리 해놔도. 거의 한 2년 정도는 지금 지연됐다고 봐요. 조상 대대로 살던 곳에 또 우리 후대들도 여기서 살아야 할 장소인데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가 현재의 노원구 상계동에서 남양주시 금곡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남양주로선 차량기지 이전에 따라 4호선 연장, 그러니까 진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금곡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남양주시 금곡리 주민들이 이미 수년째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리로 이전한다. 이번 사업은 현재 당곡에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을 남양주 진접까지 14.7km 연장하는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루어졌다. 사업은 이미 작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9년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약 1조 3,300억 원의 비용으로 진행되는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그러나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금곡리 마을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달갑지만은 않다. 마을 주민들은 진접지구 차량기지 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남양주시와 서울시를 오가며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3년째 시위를 하고 있다는 현장을 제작진이 찾았다. 진접선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차량기지를 당장 이전하라! 대책위에서는 창동 차량기지를 마을 밖으로 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는 3년을 거쳐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집회를 해도 전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아서 또 우리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약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470량의 전동차가 입출고는 물론 정비까지 담당하는 곳이다. 정해진 스케줄의 운행을 마친 전동차는 차량기지로 입고되어 주기적인 검사와 정비를 받게 되고 운행 과정에서 지저분해진 차량의 청소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1985년 건설된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는 지하철 4호선 연장 계획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리로 이전될 예정이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금곡리 마을을 제작진이 찾아갔다. 특히 차량기지가 건설되는 금곡리 가마솥골은 철마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마을이다. 언뜻 보기에도 산이 깊고 고도가 높아 보였다. 이른 봄을 맞이한 금곡리 가마솥골. 한참 바빠야 할 시기이지만 마을은 한가로워 보였다. 어머니 여기 기창 들어오니까는 뭐 어떤 생각 드세요? 안 들어올 때 바라는 거지. 여기 또 여지껏 조용히 살다가 어디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조용하게 잘 살 수가 있어. 대문을 다 열어놔도 상관없고 기지창이 그러면 땅값을 여기서 팔아갖고 저기가 못 산단 말이야. 요 아랫말대 가서 못 산다고. 그러니 뭐 누가 좋대 글쎄 그걸. 아무리 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기를 해서 되겠냐? 사실은 생각을 해봐. 내 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를 것 같으면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를 뭐 최대한으로 줄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인가건처럼 될 수 있는 데를 피해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처음부터 그렇게 안도의 마음을 갖도록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 변한 게 뭐 있냐 말이야. 응? 중재 역할을 권위위원회 중재 역할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했다 뿐이지 실행에 온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거야.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진접 차량기지 문제 대책위원회를 찾았다. 대책위에서는 이곳 금곡리가 기지창이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우리 동네 가마솥골은 장현 쪽에서도 봐도 고도가 높은 동네예요. 높은 동네에다가 기지 차량을 안 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도 혹시 세계에서도 없지 않을까요? 나 조사는 안 해봤지만 세계에서도 없는 기지 차량을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시하고 남양주에서 이거를 지금 공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게 조상 대대로 살던 곳에 또 우리 후대들도 여기서 살아야 할 장소인데 남양주시청과 서울시청을 오가며 매주 수요일 시위를 해온 금곡리 주민들. 그들의 주장은 금곡리 마을 주민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지창을 건설하라는 것이다. 건설 비용 핑계 삼아 대충 넘어가서 전철 기지창 건설할 생각 마라. 이겨라! 사람이 살아서는 하는 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갖고 사람이 사는 지역부터 이게 들어오냐고. 우리는 딴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한번 기지창이 들어오면은 참 얼른 딴 데를 왠기 간다는 건 시박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 적어놓은 김에 충분히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그러면 얼른 나가려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딴 동네도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주민이 살 수 있는 데를 좀 옮겨달라는 거죠. 피해가 덜 가게.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안 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지창 이전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서울시 입장은 최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승인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최대한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서울시와 금곡리 주민들 간의 갈등, 이 대립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남양주시 쪽에 새롭게 이렇게 전철이 들어선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할 일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이 기지창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의 주장을 보면은 전자기파가 있으면은 또 생체 리듬에 문제가 있다. 네. 소음이 많이 난다. 또 공사 중에 또 분진 문제. 네. 그리고 또 님비 현상도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내 반학 앞에는 혐오 시설이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 차량 기지가 들었으려면은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마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4호선 연장 사업이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이미 노선 사업은 진행을 시작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량 기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네, 지금 현재 4호선의 강북 구간, 해화역 인근 지역에서는 피크 때 출퇴근 시간에는 2분 30초 간격으로 지하철 운행해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그와 같은 피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창동 지금 차량 기지가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동에서 저기 지금 14.7km 더 연장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들어가야 될 차량이 5개 정도가 지금 계산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차피 차량 기지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노선은 있지만은 기존의 교통 수요를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차량을 더 운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노선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운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해화역 부근, 그냥 강북 지역이죠. 피크 때 2분 30초간 이때까지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2분 40초라는 3분 정도 이게 출퇴근 시간에 차량 배치가 늘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되어지겠죠. 시기적으로도 그러면 2019년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차량 개지 공사도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얼핏 보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할 만한 위치에다가 차량 기지 지역을 이렇게 잡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 문제를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철도 시설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국토부가 노선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위임을 하고 차량 기지는 서울시에 이제 위임한 거죠.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 기본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위치에 차량 기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경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당초에 차량 기지로 하기로 했던 데가 차량 기지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주민들하고 또 갈등이 지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차량 기지를 이전하려고 그러면은 잘 알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도 그 문제를 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주민들은 일단 반대를 하고 일단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부근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있어서 당연히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식이죠. 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청을 하고 그 공청의 결과에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또 조정을 하든지 해서 기본 계획을 이제 최종 확정을 하고 법률적으로 고시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 단계에서 국토부가 충분히 관련 기관과 특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계획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국토부가 뭔가 쫓겨가지고 기본 계획을 확정시키고 고시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주민 설명회도 지금 거의 안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실제 이제 실시 설계 도면을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겁니다. 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매주 이제 남양주, 서울시 왔다 갔다 시위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줄이려고 그러면은 가능한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의견이신데요. 이 사업 자체가 노선과 세계 역사는 철도시설공단이 건설을 하지만 차량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마을 주민들과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지창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벌써 여러 번 이런 자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설명회가 시작되기도 전 회의장 입장 문제를 두고 예민해졌다. 설명회를 듣는 금곡리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진지했다. 차량 기지가 들어오면 전자파 발생이나 소음, 분진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때문에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 기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거는 맞습니다. 좀 짓는데 이렇게 문제되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은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사는 사람 여기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아니한 약 37개 안 정도를 검토를 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적고 또 건설도 가능하고 한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참여하시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왕에 하면은 서울시 농구에 있는 장동 땅 팔아다가 몇 조 나올 텐데 여기다가 좀 더 투자하면 안 됩니까? 좀 더 투자 좀 해요. 안 된다 딴 데로 가라 해서 오류를 했던 거 아니야. 근데 또 갖고 와서 또 공청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뭘 이거 공청을 하나. 그렇게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끝내지. 아까 주민 공청회가 꽤 여러 번 열렸었잖아요. 있었죠, 예. 네, 그러면 그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쨌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때 그 의견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그 내용들이?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위로 산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뭐 서울시에 그 창동 땅을 팔면 몇 조가 나오고 그게 이익이 뭐 서울시가 엄청나게 이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건 정말 그렇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서울에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많이 들었겠지만 그게 다 적자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 서울 시내 구간도 다 적자인데 남양주의 인구가 65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연장되는 구간이 14.7km예요. 14.7km를 지하철을 연장을 했을 때 흑자가 되겠습니까? 적자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적자예요. 그거는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시에서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고 우리 서울시 메트로에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돈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서울 메트로 경영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고 이날 설명회 역시 아무 소득이 없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며칠 후 제작진은 다시 금곡리 마을을 찾았다.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대책위의 성영숙 위원장. 그녀는 3대째 이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다. 성영숙 위원장은 자신의 집뿐 아니라 마을 9가구가 직접적으로 기지창 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는 바로 골짜기인데 얕아서 다 모든 소음들 그런 게 들리겠죠. 어느 정도 이제 산이 막으면 모르지만. 요 개울을 끼고 여기 야트막한 골짜기에 사람이 사는데 여기 뒤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병풍 아니에요. 아무리 뭐 여기다 뭐 자연 녹지를 해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머리에다 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가구 수를 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쪽 산으로 가면 여기가 넓은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도 산이 있어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안 보일 테고 산 때문에 우리 동네 바로 뒤에 있는 것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를 원합니다. 대책위가 원하고 있는 기지창의 위치를 보기 위해 제작진이 부지를 찾아갔다. 금곡리 가마석골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틀어서 위로 설치하면 기지창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마을의 중재를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에서는 마을에서 약 50m 떨어진 뒤쪽으로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2015년도 11월 24일 날에 그날은 나이가 못 왔어요. 어디 딴 데 가 있는 바람에 11월 24일 날 그 서울시 또 그 설계팀들하고 같이 데리고 왔었어요. 그 상무 이상무인가 그 사람들하고 와서 같이 이제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여기를 이제 답사를 한 거죠. 절로. 그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여기 자리 괜찮다고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여기를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질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질검사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현 저기가 맞질 않는다, 위치가. 그 과장님이 왜 설계팀이랑 같이 한번 그 대책에 원한 자리 한번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번이 아니라 많이 갔죠. 여러 번 갔죠. 주민들하고. 지질검사 같은 거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지역으로 나온 건가요? 열차가 사실 뭐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쇠로 된 차에 박히다 보니까 경사가 급하면 못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전부는 35 경사도인데 법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 경사도를 고려해서 많이 한 5km 정도 이렇게 열차가 돌아와서 무지무지하게 하여튼 최대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니까 한 285m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건의기에서 결국은 이제 건의기도 나름대로 우리 말을 처음에 안 믿고 막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환경부에도 자기들이 건의기관에서도 갔다 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서울시 말이 이제 그거는 맞거든요. 한마디만 강조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서울시가 안 가는 거 아니냐, 서울시가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없죠. 방법이 없죠. 하지만 대책위에서는 권익위가 내놓은 안은 마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 마을이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온파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저기서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려도 메아리가 칩니다. 이 산에서 망치 소리만 해도 저게 다 들립니다. 서로 사방으로 다 들려요. 소음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실제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마을 전체에 퍼져 들렸다. 대책위는 기지창이 들어오면 소음과 먼지 그리고 고압 전류에 따른 전자파 문제까지 걱정하고 있다. 기지창이 자기 집 옆에 온다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그 위치를 놓고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걸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협조해서 좋은 자리에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봤을 때 아, 이거 참 괜찮겠다. 이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처음부터 기본 계획을 하고 초기에 계획을 한 게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광역 철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는 서울 시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시와 이제 지역 간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여기가 광역 철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단추가 좀 이상하게 좀 꼬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겨받았을 때는 이걸 이제 설계하고 건설을 하라고 넘겨받은 거거든요. 국토부에 계획은 국토부에서 하고. 근데 이제 설계하고 건설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와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해결 방안이 뭐 저희로서는 지금 최대한 제시한 사안이 그게 다 안 되지고 어떻게 해결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현재 상태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을 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놓고 제시를 하고 발을 뺀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중재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빠진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국민권익위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대한 최종 어떤 설계안을 아마 제시했을 겁니다. 네. 뭐 환경부라든지 또는 뭐 서울시라든지 또는 주민들 다음에 기타 규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안을 이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시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권익위 입장에서는 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또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 안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방향을 철반산 쪽으로 트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인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운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철로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35 다시 해서 1km 정도 가면은 35m 정도 경사 올라갈 수 있는 있는 게 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산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촬영 기지는 평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절개를 해야 되겠죠. 아, 네. 절개를 하는데 이 절개 높이가 땅 높이, 깎음 높이가 40m 이상이 되면은 철도 규정이라든지 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것은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 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절개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서울시가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권익위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안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어떤 관련 규정을 만족하면서 네. 마을과 가장 떨어진 곳을 찾아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권익위의 안은 나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주민들이 계속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중재안,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상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부분이 보상이 가능합니까?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어떤 보상,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 도로를 좀 확장 또는 신설해달라, 또는 노화된 어떤 마을 시설물들을 뭐 개보수해달라, 뭐 기타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고 아마 서울시도 그런 것까지 인색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안이 없는 거고. 주민들은 일단은
노선 자체를 방향을 좀 바꿔달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과 서울시 또는 국민권익위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된다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그 인근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어떤 요소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어떤 해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제 국토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 외무관이니까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으면은 아마 지금쯤 공사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기초 단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금 이와 같이 교착 상태에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나서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국토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니 국토부가 해결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철도 차량 기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 우리 사회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발의 논리로 사라진 옥바라지 골목, 차량 기지로 고통받을 주민들의 고함. 우리는 지금의 역사를 제대로 또 분명히 살펴서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